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법 역시 같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들을 다 포괄해서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특검의 추천 방식은 야당, 그러니까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해서 여기서 추천된 3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저희가 통상 특검을 제출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오늘 법사위에서 상설특검 요구안이 처리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이 되면 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특검법에는 오늘 제출한 특검법에는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규정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당론으로 계속 발의했고 논란이 됐던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총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발의했던 부분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말씀? 네. 오늘 법사위에서 12.3 윤석열 내란 범죄에 대한 상설특검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의 주요 내용은 상설특검이 특별검사 임명한 30인 그리고 외부에서 파견받은 검사 5인과 수사관 30인 그래서 수사관만 해도 60명 규모라 이 12.3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 기간이 2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20일 동안 할 수 있다라고 법문에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10일로 압축적으로 준비하고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이 되어서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한 보름 이내에 충분히 수사가 개시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은 윤석열 씨가 예컨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 요청을 안 한다든가 혹은 특별검사가 추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지 않는 그런 비상상황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특검도 함께 저희가 발의를 해서 어쨌건 12.3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별검사의 수사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래야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가 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간단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 씨는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껍질을 허위를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해쳤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매우 강도 높게 책임을 묻고 매우 강한 처벌을 촉구를 합니다. 하나 더 이 자리를 빌어 좀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 사건 수사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손을 떼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공범이었습니다.
그 공범이 갑자기 내란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국의 영웅인 척 하질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검찰의 수사는 정치 행위입니다. 게다가 수사권조차 없습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거짓말이고 위헌적 발상입니다. 조정된 수사권에서는,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에서는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도 수사할 수 없는데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훨씬 큰 내란을 수사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발상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 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수사에 손 떼고 특검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은 지금 수사한 내용과 구속, 체포된 사람들의 신병을 인계하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그 추가 원내대표 제명안도 오늘 제출하신가요? 그 부분은 이 사건과 지금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요. 원내에서 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일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뭐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글쎄 그 부분이 이제 추가 범죄 혐의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포함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내란 상태가, 저희는 내란 상태가 여전히 연성 내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역하면서 추가 내란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수사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는 아직까지는 수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그 타임 스케줄이 내란 상설 특검은 그럼 10일인 거고 네. 내란 일반 특검이 12일 처리가 맞는 거죠? 12일 날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10일, 12일, 14일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상설 특검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요. 일반 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앞서 내용 보니까 국무위원 분들도 언급이 됐던데 네. 그분들도 행위에 가담됐다고 하면 수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내란죄 공범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계엄 자체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동의한 것은 그거 자체가 내란을 염두에 두고 내란에 공모한 행위입니다. 계엄 요건이 일지 아닐지 헷갈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찬성 표결한 사람들은 다 내란죄 공범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안가에 누가 모였고 뭐 법무부는 구치소를 비워두고 하는 실행행위들을 분담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란행위의 공범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특검 추천 방식으로 국회는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는 건 혹시 원래 특검은 그렇게 하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사실은 기존의 특검 저희가 추천했던 방식이나 과거의 선례들을 보면 내란죄 일반 특검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자체가 또다시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인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아니면 1분 1초라도 혹시 지체되게 만들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시간을 최소한 단축시키고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저희가 최대한 배제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 절차도 아마 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특검 추천에 소요되는 일수보다도 단축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추천을 의뢰하십시오라는 제안을 하는 것을 보통은 3일 내에 제안하도록 하는 걸 하루로 단축시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 3일인데 3일 이내에 하도록 되는데 그걸 이틀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기관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보통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틀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만큼 1분 1초 하루라도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